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침에는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밤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 소식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가 계속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간 경북 북동산지와 영양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 경북 서부 내륙과 대구를 포함한 그 밖의 경북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이상 기온 낮게 출발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고요. 내일과 모레는 대구의 기온 더 내려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며 계속해서 쌀쌀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 분야의 글로벌 연구를 선도할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가 포항에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10년간 연구비를 집중 투자해 위암, 간암 등 고형암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 번 투여로 암을 모두 사멸시켜 기적의 면역 항암제로 불리는 CAR-T 치료제. CAR-T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T세포에 암세포만 추적하는 DNA를 주입해 증식시킨 후 다시 환자의 몸속에 넣어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혈병과 림프종 등 일부 혈액암만 치료할 수 있고 위암, 간암 등 고형암을 없앨 수 있는 CAR-T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면역세포만으로는 사실 혈액 종양에서만 효과를 볼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강력한 면역 기능을 가진 면역세포를 개발해야 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알려진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난치성 질환은 유전자가 뒤집히거나 꼬이면서 발현되는데 유전자를 교정해주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영국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국은 유전자 교정 기술을 적용해 베타 지중해 빈혈 등 난치성 혈액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인 카스거비를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포항공대에 설립된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는 CAR-T 등 세포 치료제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유전자 세포 치료 분야의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상 완화를 넘어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세포 엔지니어링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포의 활성을 주도하는 핵심 그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나 이러한 소기관들의 활성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좀 더 이러한 고형암 상황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세포 치료제로 개발해내면 좋지 않을까. 포항시와 포항공대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유일하게 혁신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10년간 연구비 577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꼭 설립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고형암과 희귀질환까지 정복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이곳 포항에서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저조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관련 보고서에서 세제 혜택과 답례품 환원 비율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지역 상품권이 답례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 개발도 주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모금액은 94억 7천만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은 7,800만 원에 그쳤고 지자체 절반이 넘는 124곳은 기부액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이후 포항에는 다시 혼란이 생겼습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 시민 45만 명이 한꺼번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포항시는 정부의 일괄배상을 요청했고 포항 지역 변호사들도 정치적 해법으로 일괄배상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범대본에 소장을 접수하려는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번호표까지 나눠줬지만 누가 먼저냐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입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겨울 찬바람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12시 이전에 왔다 이거요. 아주 현재 175만 받아가지고 175만 한 5시까지 기다려야 된다. 인터넷으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한다 하는 거를 일반적인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 그렇죠. 포항시는 50만 시민이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의 일괄 배상에 특단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3월 20일까지 소장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역 변호사들이 포항시와 법률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 아니면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수임하기는 참 어려운. 50만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후진적 행태이자 제2의 재난인 만큼 변호사회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정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다. 포항시는 시청과 읍면동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편의를 돕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디까지나 안내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 판결 예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회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특별법 제정에 나섰던 지진 관련 단체들은 법원 판결에도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지진 책임자에 대한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 공사를 할 때 투입되는 발굴 조사비 등의 국비 지원 규모를 5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농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 공사뿐만 아니라 1,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공사에 대해서도 면적에 상관없이 문화재 진단조사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군이 최근 영덕과 맞닿은 무창리에 풍력발전기 14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최종 실시 계획인가를 내려줬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사냥 등에 대한 조사가 누락돼 사업자의 평가서를 환경부 공동조사단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영양군이 허가를 강행한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도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영양군 무창리 풍력발전 사업은 모두 14개의 발전기가 세워지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앞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은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사냥, 수리부엉이, 붉은 박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생태자연 등급도를 낮추려고 감벌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이은주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환경부의 공동조사단이 지난 4월 발족해 환경평가서를 재검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 사업자 측은 조사에 대해 비협조를 일관 중입니다. 제 조사 결과물을 공동조사단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동조사단이 환경평가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위원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영양군이 공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 사업의 마지막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영양군은 환경부 공동조사단의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작년 연말에도 검증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사업에 대해 영양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이나 환경부가 공공기관이 맞는가? 그게 공동조사단에서 만약 거짓 부실이 드러나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다 벌목을 하고 산을 훼손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재평가가 가능하진 않죠. 풍력사업 행정 절차는 크게 사업 인허가 절차와 환경 영향평가 절차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두 절차가 별개로 이뤄지다 보니 환경 영향평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허가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영양군은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는 건 소극 행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서 재검증 과정을 한낱 민원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양풍력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위원회 상정을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상정이 결정되면 환경부가 관련 개발 행위 금지를 영양군에 공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영양군이 사업자 편의만 염두에 둔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주시는 종합장사공원인 경주 하늘마루에 국비 7억 6천만 원을 들여 화장로 1기를 증설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하늘마루의 화장로는 7기에서 8기로 늘었습니다. 경주시는 화장 건수가 한 달 평균 4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까지 화장로 1기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가구가 250가구를 넘습니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지만 법률 대응까지 스스로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큰 다른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해 법률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구에는 아직 없다 보니 대구시가 피해자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신탁 전세 사기를 당한 대구시 북구 침산동 블루하임 17가구는 신탁회사가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에 나서면서 현재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주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명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매우 높아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니 더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1집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고 앞으로 생길 빚을 미리 예상하고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경기도와 서울, 인천, 부산, 대전은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법률 상담과 금융 지원 상담, 임대차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에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에는 아직 센터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전세 피해 구제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과연 시장님은 대구시를 위해 움직이시는 건지 중앙정부를 위해 움직이시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대구를 찾은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잊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피해 주택의 관리 지원과 긴급 주거 생계 복지 지원 등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 매우 큽니다. 대구 청년들을 위해 홍 시장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검토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지원책을 논의하고 대구에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울릉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민간 관광 안내소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정된